자, 합헌적 법률에서 이게 허용될 것이냐? 필요적 보호가 뭐죠? 자,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자, 필요적 보호가 뭐 구사회보호법 5조에 사회보호법 5조에 5조 1호에 임의적 보호가무가 있었고 그다음에 5조 2호에 필요적 보호가무가 있었어요. 임의적 보호가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재범의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없다를 법관이 판단을 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재범 위험성 있으면 부과해라. 없으면 하지 말고. 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관에게 맡겼단 말이죠. 보호가무 부과 여부를 법관에게 맡겼어요. 법관의 임의. 뜻에 맡겼단 말이에요. 임의적이라는 것은 뜻에 맡겼다는 거죠. 임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법관이 판단되면 징역 7년에 보호가무 5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뭐 징역으로 끝나. 징역 5년 끝. 보호가무 안 때린단 말이죠. 근데 필요적 보호가무는요. 이와 다르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도 물론 부과하겠지만 없어도 부과를 해야 돼. 이거 필요적이 반드시죠. 반드시 필요적 보호가무 반드시 보호가무를 부과를 해야 돼. 법관이 재범 위험성이 없어도. 근데 원래 이 보호가무라는 것은 재범 예방이에요. 얘가 보니까 조폭인데 말이야. 전과 이제 7범인데 또 들어왔어 이 자식. 또 폭력 관련된 범죄로 또 들어왔어. 그랬을 때 징역 뭐 5년 이거 6년 7년 징역 7년 이것만 가지고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가 힘들어. 징역형만 가지고. 그래서 보호가무 몇 년 이렇게 남아죠. 보호가무 몇 년. 그래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보호가무 제도의 의의죠. 그런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부과해야 한다라면 이게 취지에 안 맞단 말이죠. 법의 취지에 안 맞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게 이혼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임의적 보호가무는 합헌으로 받고 결론적으로 필요적 보호가무는 이혼을 받는데 필요적 보호가무 조항을 임의적 보호가무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헌법에 부합되는 것은 임의적인 거죠. 헌법에 부합되는 것은 임의적인 거야. 그죠? 임의적인 거란 말이죠. 필요적인 것은 부합이 안 되죠. 헌법에 부합이 안 된단 말이죠. 임의적 보호가무는 헌법에 부합되고 필요적 보호가무는 헌법에 부합되지 않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5조 2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 문의적 한계죠. 문자 의미상 여기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무조건 부과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법의 문의적 의미를 벗어나서 이것을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만 부과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해보세요. 입법자가 그러면 뭐하러 5조 1호와 2호를 따로 뒀겠어요. 안 그래? 같다라면 이거 무슨 논센스지. 같다라면 1호로 그냥 통폐합시켜버리지 뭐하러 2호를 따로 뒀겠어요? 그죠? 이럴 때는 임의적 보호가무, 이럴 때는 필요적 보호가무라는 얘기인 거랑 법을 이렇게 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임의적 보호가무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다겠죠. 자, 재범의 위험성 의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보호가무를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보호법 조항은 문의적 의미, 입법자의 의지, 목적이 있죠. 그런 의지를 갖게 의지가 있으면 목적이 있겠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뭐로 해석할 수 없다? 임의적 보호가무를 한정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의적 한계를 벗어나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순 이혼 결정들이 이런 것들은 효력을 상실시켜버리죠. 이혼이면. 임의적 보호가무를 해석하면 한정합헌 결정이든 한정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합헌적 법률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떤 결정으로 끝나요? 위헌 결정으로 끝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무죄 판결을 받은 감액되었던 봉급 지급 문제죠. 법 조항에서 군인사법에는 무죄 선고를 받은 때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지금 수당이라든 이런 게 급여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직위 해제된다든지 보통 이렇게 하니까. 군인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봉급을 다 못 받, 100%는 못 받게 돼 있다. 직위 해제해서 직위 수당이 안 나오든 뭐가 안 나오든 하여간 안 나와요. 그래서 봉급이 일부는 최소한 지급이 안 돼요. 근데 무죄가 선고된단 말이죠. 그럼 못 받았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줘야죠.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았던 감액된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 봉급을 감액된 거 지급한다. 감액된 봉급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법조항에 군인사법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근데 이게 요건이 무죄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단 말이죠. 근데 공소기각이라든지 뭐 면소가 된다. 이런 거죠. 뭐 공소기각이 됐다. 공소기각이 됐어요. 어떤 이유로? 이랬을 때 규정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법정을 여기를 포함시키는 걸 볼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근데 공소기각인데 만약을 전제하는 거죠. 이것도 만약이라도 계속 재판을 진행했다. 어떤 이유로 재판을 이제 공소를 기각했는데 계속 재판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무죄가 명백했단 말이죠. 무죄가 명백했다. 계속 재판을 했다라면 무죄가 명백했다. 그 경우는 여기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근데 이제 유사한 법인 형사보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형사보상법에는 무죄일 때 구금에 대한 보상하죠. 억울하니까. 구금 보상해준다. 무죄일 때. 무죄인데 왜 구금을 해서 재판할 이유가 없잖아. 구속재판 받았을 때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있죠.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경우도 무죄가 명백했다라면 무죄가 만약에 명백했다라면 억울하니까 이거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 조항이 있어. 얘네들은 형사보상법은 있는데 군인사법에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비슷한 취지로 봐야 한단 말이죠. 무죄일 때 억울하죠? 구금이? 그러니까 보상해 주듯이 공소기각이나 면소가 나왔다 하더라도 계속 재판을 했다라면 무죄가 명백했다라면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것도 그래야 한다는 거지. 억울하다겠죠. 기소돼가지고 억울하게 재판받았는데 무죄가 나왔으면 감액된 급여 지급하겠다.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건 없었단 말이죠. 공소기각이나 면소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조항에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취지를 생각하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도 억울하다면 공소기각이나 면소라 하더라도 만약 계속 재판을 진행했다라면 무죄가 명백했다는 사안의 경우에는 여기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자의 취지에 부합된다. 입법자의 목적이 벗어나지 않는다 했죠. 입법자의 입법 취지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면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더 부합되는 해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다.